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특허 구입, 스프링 파워 인수설이 부상. 테슬라가 미국 배터리 회사 스프링 파워 인터내셔널로부터 특허를 사고 인력을 영입했다. 스프링 파워를 인수해 차세대 배터리 양산을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스프링 파워로부터 배터리 관련 특허 3개를 구매했다. 시점은 작년 9월 초로 가격은 $3에 그쳤다. 새 특허는 각각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용 음극재 생산 공정, 사용된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회수 방법, 리튬이온 배터리용 음극재 생산 방법이다. 테슬라가 구매한 특허는 4680 배터리 생산 공정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길이 80mm의 원통형 제품으로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출력을 6배, 주행거리를 16% 늘어났다. 배터리 규격뿐 아니라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음극 양극재 사용에 변화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4680 배터리로 생산 비용을 56% 절감할 방침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12에서 18개월 안으로 대량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 시험 생산 시설을 마련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이 유력 제조 파트너사로 거론된다. 테슬라는 스프링 파워 인력들도 데려왔다. 양리우 전 스프링 파워 연구원은 테슬라의 선임 연구원으로 화학공학 기술자 출신인 에미리트 부호관은 셀 엔지니어로 임명됐다. 특허 거래에 이어 이직까지 발생하며 테슬라의 스프링 파워 인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테슬라는 2019년 미국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업체 맥스웰 테크놀로지와 캐나다 배터리 장비 업체 하이바 시스템즈를 인수했다. 배터리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인수하는 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만큼 스프링 파워도 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스프링 파워는 중국 배터리 회사 하이파워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로 2010년 3월 설립됐다. 하이파워가 투자를 취소하고 6개월 만에 손을 떼며 고전해왔다. 캐나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고비를 넘겼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나녹스, 최고 사업 책임자 모시 슈텐겔 임명. 혁신적인 의료 진단 영상 기술 기업 나녹스가 2일자로 모시 슈텐겔을 최고 사업 책임자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슈텐겔은 의료기관용 살균제 및 감염 관리 시스템 제조업체인 투트나우에서 글로벌 세일즈와 마케팅 제품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나녹스의 란 폴리아킨 회장 겸 CEO는 슈텐겔은 메디컬 분야에서 성공 사례와 오랜 리더십을 겸비한 영업 및 사업 개발 임원이라며 나녹스는 서비스 파트너에게 보낼 상용 출하를 준비하면서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출시를 위한 노력에 있어 슈텐겔의 경험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텐겔은 메디컬 분야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도약을 대표하는 혁신 기술의 출시 및 상용화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최근에 나녹스 엑스레이 시스템에 대해 FDA 승인과 상용 멀티소스 시스템의 잠재적 승인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의 반경을 극대화하는 성공적인 출시 계획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전 세계적으로 진단 영상을 대중화하겠다는 나녹스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슈텐겔은 투트나우어 이전의 수술, 안과 및 에스테틱 시장에서 최소 침습적 임상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루메니스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권역 판매, 마케팅 비즈니스 부서에서 경험을 쌓았다. 슈텐겔은 선도적인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트루파테크 인터내셔널에서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책임자와 미국 최대 의료기관 중 하나인 BJC 헬스케어의 임상시험 및 컴플라이언스 사업부 책임자를 역임했다. 슈텐겔은 이스라엘의 네게브 벤구리온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듀크대학교 푸쿠아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 및 일반 경영 전공으로 MBA를 취득했다. 한편 나녹스는 SK텔레콤, 요즈마그룹코리아, 후지필름, 폭스콘 등이 투자한 혁신기술 기업으로 지난 4월 싱글소스, 나녹스아크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고 멀티소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전 세계 배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요즈마그룹코리아는 나녹스의 한국 요인 생산기지 설립 및 기술 협력을 위한 한국협력기업 발굴 등 나녹스의 사업 추진을 다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상장 폐기 위기 갔던 중국의 테슬라의 반전.
매출 5배 폭발한 니오. 중국 전기차 3인방 중 맏형인 니오의 매출액이 급증했다. 중국 현지 매체인 지에미은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의 1분기 매출액은 79억 8,23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482% 급증했다. 비영업성 이익을 제외한 당기순 손실은 4억 5,100만 위안을 기록했지만 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73.3% 축소됐다. 리빈 니오 CEO는 매출액 증가에 대해 전기차 출하량 증가와 안정적인 판매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니오는 올해 1분기 2만 60대를 출하하며 지난해 1분기 대비 출하량이 423% 늘었다. 니오 측은 2분기에도 출하량이 2만 1,000에서 2만 2,000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는 허페이 생산 공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5일간 생산이 중지되면서 약 500에서 1,000대의 생산 차질을 겪었다. 리빈 니오 CEO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월간 7,500대 생산이 적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4분기가 되어야 공급난이 해결될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니오의 매출 총이익률도 개선되는 중이다. 1분기 매출 총이익은 15억 5,480만 위안, 매출 총이익률은 19.5%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12%에 불과하던 매출 총이익률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31.5%포인트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니오는 2019년 11월 주가가 1달러대로 하락하면서 상장 폐지 지경에 몰렸으나 지난해 상반기 중국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11일 최고치인 66.99달러를 찍었다. 이후 니오 주가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으며 지난 30일 39.84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니오는 지난 4월 29일 허페이시와 합작해 500억 위원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스마트 전기차 산업원의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니오는 허페이의 연간 전기차 생산 능력 100만 대, 배터리 생산 능력 10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펑 10개월 연속 성장세. 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펑이 잇따른 화재 사건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했다. 중국 언론 콰이커지에 따르면 샤오펑은 전일 4월 인도량을 발표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5% 늘었다고 밝혔다.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갑절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4월 5,147대를 인도했으며 이 중 P7 모델 인도량이 2,995대, G3 모델 인도량이 2,152대다. 지난해 4월 인도량이 1,336대였다. 샤오펑은 올해 이미 누적 18,487대를 인도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1에서 4월 인도량은 3,607대였다. 2분기 샤오펑이 새롭게 내놓은 P5는 라이다를 장착한 양산 차량으로 지난달 열린 상하이 전시회에서 예약에 돌입했다. 예약 시작 53시간 만에 주문량이 1만 대를 넘어섰으며 올해 4분기부터 인도 예정이다. P5는 NEDC 기준 600km 주행거리를 보유했다. P7과 G3의 리튬인 산철 배터리 장착 신규 모델도 각각 4월, 5월에 인도를 시작했으며 4월 P7 인도량의 10%를 차지했다. 지난달엔 중국 선두의 자동차 유통 매장과 손잡고 판매량을 늘리면서 사후 서비스 등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우한 생산기지도 새롭게 가동했다. 샤오펑은 니오 리오토와 함께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전기차 3인방으로 꼽히는 기업이지만 최근 G3와 P7 등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조사 중에 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기사님이 없네.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베이징 달린다. 중국 바이두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간 대다수 로보택시 개발 업체들은 비상시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운전석에 태우고 시범 운행을 해왔다. 진정한 자율주행으로 불리는 무인 택시를 일반인 대상으로 상용화한 것은 미국 웨이모에 이어 바이두가 두 번째다. 운행 지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릴 서우강 산업단지 내 3제곱킬로미터 구역으로 무인 택시는 8곳의 주요 거점을 오간다. 내년 동계올림픽 때 선수와 관광객을 숙소와 경기장으로 실어 나르면서 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뽐내려는 의지다. 산업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테스트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무인 자율주행의 승부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로보택시 사업의 최대 난제는 사람이었다. 로보택시의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면 기존 택시와 다를 바 없이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로보택시 사업성을 두고 비관론이 팽배했던 것도 무인 자동차가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일부 기업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는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바이두가 선보인 로보택시는 아폴로 고라는 앱으로 호출하면 스스로 고객이 있는 곳으로 온다. 18에서 60세만 탑승 가능하며 승객이 QR코드를 스캔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면 문이 열린다. 안전벨트를 매야 출발한다.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고 우회전, 좌회전을 하며 장애물이 나타나면 알아서 멈춘다. 1회 탑승 요금은 30위안이다. 시행 첫날 무인 택시를 탄 켈리 왕 씨는 현지 매체에 부드럽게 잘 달렸다고 말했다. 바이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5세대 통신 기술을 통해 차량을 원격 조종한다고 밝혔다. 현재 바이두는 중국 3개 도시에서 안전 요원을 둔 형태로 로보택시 서비스 아폴로 고를 운용 중이다. 3년 내에 30도시로 이를 확대하면서 이번에 도입된 것과 같은 완전 무인 택시 투입 구역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바이두는 2023년까지 중국 100개 도시의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 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바이두에 앞서 미국 웨이모는 작년 10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교외 지역 80제곱킬로미터 구역 내에서 라이더 올리 서비스를 선보였다. 차에 아무도 없이 승객만 탄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국 기업을 화끈하게 밀어주는 중국 정부와는 달리 자율차의 보수적인 대다수 미국 주정부의 규제 때문에 사업을 크게 확장하진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경쟁이 활발한 캘리포니아주도 아직은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만 허가해주는 단계다. 현재까지 웨이모, 뉴로, 죽스, 크루즈, 오토엑스, 바이두, 위라이드 등 7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선 무인 자율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돼 시범주행조차 쉽지 않다. 국토부는 제도 정비를 통해 무인 택시가 가능한 4단계 자율주행을 2024년 시범운행하고 2027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적 한계도 여전한 숙제다. 자율차는 한적한 교외가 아닌 복잡한 도심에서의 돌발 상황, 폭우나 안개 같은 궂은 날씨에선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